9시 40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팔다가 장중에 좀 매수 전환되거나 수급적인 이 포지션 변화를 나타내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은 오늘 초반에는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엔 또 어떻게 바뀔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고요. 이 시간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작전명은 뭔가요? 네, 오늘의 작전명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작전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1850에서와 1960 지금 한 1960으로 보면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싼 매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싼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짝 맛보기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니까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과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 포인트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살펴볼 키워드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실적 추정치, 실물 경기, 그리고 이 추가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실적 추정치 보겠습니다. 실적 1분기에도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중국이 지준율을 또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인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금리가 밑으로 빠지면 이제 기업들은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 좀 감소를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가가 가게 되면 소재 산업재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실적 추정치에 좀 반영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4분기까지 이제 다 나온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되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2016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코스피의 추정치 흐름을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오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 베이스로 하는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가 워낙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반등권역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업종별 일주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변화, 이익 추정치가 좀 변화한 부분들을 좀 표로 섹터별로 어느 쪽이 가장 이익 추정치가 많이 올라왔나, 요거를 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 차트부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짚고 네네.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보면은 1분기에 매출액 추정치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꺾이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갑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화학주를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 2015년에 아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저유가가 투입이 되면서 레깅 마진 때문에 화학업체들이 매출액은 플랫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1분기 예상 추정치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유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워낙 적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면서 영업이익만 올라오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진이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마진이 좋아진 거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질적으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실적 흐름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글자가 좀 작게 나오긴 하는데 에너지 쪽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좀 영업이익이 좀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일주일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주일치 정도의 이제 섹터별로 어느 쪽에서 영업이익 변화율이 올라오고 있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주일 대비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부의 뭐 전기 제품 제외하고 기계 쪽이나 건설, 화학 요쪽이 이제 전부 다 유가 베이스의 그 섹터들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와야 우리나라 실적이 올라온다. 이런 관점에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가려면 1800이나 1850에서는 싼 매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1960에서는 우리나라는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좀 보니까 IT, 기계, 보험, 건설, 화학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가 다 실적 모멘텀이 있다.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1960인 상태에서 올라갈 물룸 자체가 최대치로 보면 한 2000선까지 기술적으로
진행이 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유가 베이스 업체들이 그나마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좀 강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갈게요. 실물 경기입니다. 요즘에 뭐 차관 경기는 너무 안 좋아요. 네. 정말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고를 때도 굉장히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2016년 2월 달에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또 역성장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역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12%를 기록해서 지금 표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이제 9년도가 우리가 참 기억하기 싫은 금융위기 수준 아닙니까? 금융위기 수준의 거의 흐름까지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다. 이건 사실 정책적으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생적으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건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특히나 망가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 가동률도 좀 발표가 됐는데 72.6%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평균이 한 76% 정도를 하니까 72.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좀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느껴지지 않나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정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정책 회의들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이 가장 우리나라를 좀 이끌 수 있는 재료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800과 1960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시장이 다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G20 재무장관 이후에 중국 지준율 인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가 좀 예정되어 있고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할 룸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나서 중국이 이제 지준율을 인하했고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제 일본의 금정위가 좀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통위와 그리고 유럽의 ECB가 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 이후에 각국 정부들은 뭔가 보따리를 지금 들고 왔거든요. 들고 왔는 걸 이제 푸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풀린다면 지수가 업사이드가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좀 발표가 된다 하면 우리나라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 대응을 조금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네. 기다림이라는 거는 이 이벤트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벤트가 나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을 기다려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관망, 홀딩인가요? 어떻게 좀 전략 세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금통위가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가셔야 된다. 좀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1960에서 업사이드가 올라가봤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2000선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자금들도 1800선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고 정책을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도 연일 뭐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좀 함께 작용하는 구간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올라오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업체들은 소재 산업재입니다. 소재 산업재, 특히나 대형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소재 산업재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주 매매를 계속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장 자체가 올라오지만 특별하게 섹터 자체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의료기기 쪽이나 OLED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OLED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수혜받은 지 꽤 된 것 같거든요. 최근에 네. 반등 국면에서는 전혀 주목받지를 못했는데 네. 지금 시점이 기회라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시는 거세요? 네, 제약바이오도 이제 제약바이오 나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게 인트론바이오라는 네네, 업체가 그 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우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이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기업들 하기가 임박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장기적으로 좀 우상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계속 좀 모아가는 장기 홀딩 관점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예 처방이나 일반 그 우리나라 굴뚝 산업인 이제 제약 산업에 좀 영위가 되어 있는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동아ST나 이제 종근당 이런 업체들도 조정 시마다 계속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들 요즘에 뭐 계단식으로 하락합니다. 네. 어제도 상당히 좀 크게 밀려났는데 오히려 기회로 보시는 거고요. 네,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전반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OLED 사이클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16년에 OLED 사이클이 일부 수주를 받았던 업체들이 뭐 AP 시스템이나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업체들이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후행적으로 좀 받고 있는 게 지금 테라세미코나 SA페이나 이런 업체들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이 패널을 교체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수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서 전부 다 기관들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는 시점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이 좀 되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OLED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201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는 꾸준히 좀 우상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관점이 굉장히 좀 유효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대형주에서는 어떤 섹터 쪽 보세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가 베이스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정책 아니면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 베이스들 업체들 밖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유가 베이스인 이제 화학 업체들과 원재료 가격의 레깅 마진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이제 타이 업체들 요런 업체들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약간 좀 많이 빠진 업체들 중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증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만약에 올라오고 유가가 올라오면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브로커리지 매매 이익이 올라가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장이 올라갈 때는 증권주들 또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전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작전을 세워봤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는 좀 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략으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일부 현금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낙폭과대 섹터 중기 단기로 공략이 가능하고요. 섹터 보시면은 화학, 타이어, 금융주, 증권 이렇게 좀 꼽았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장기로 보시고요. 성장성이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OLED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 나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좀 야속한 모습입니다. 현선물 매도 공세 펼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에서 매도 물량이 빠르게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도 하락 전환, 코스피도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이고요. 코스피가 1950선 이탈입니다. 0.55%의 하락 흐름, 코스닥은 670선 약간 좀 테스트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0.08% 정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쭉 살펴놓고 보면은 9시 구간대 변동성이 가장 컸던 모습이 뚜렷하게 좀 체크가 됐습니다. 오후장에 슬슬 가닥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니까요. 또 너무 신경 마시고 계속해서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